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포기 못하는 반도체 굴기 일부러 파산시킨 칭화윤이 살린다. 알리바바 서버용 CPU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칭화윤리를 드디어 살립니다. 칭화윤리를 살린다라는 것은 이미 예정되었던 사실이죠. 중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전혀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칭화윤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파산을 시켰죠. 이 파산을 시켰던 이 배경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들어갈 내용이 있으니까 뒤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중에 보겠습니다. 특별히 파산을 통해서 칭화윤리를 법원의 관리하에 두고 지금 달러 채권에 대한 지불을 동결을 시켰죠. 그래서 달러 채권에 대해서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달러 채권은 그대로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인수하는 업체들도 이 달러 채권에 대해서 그 권리가 인수가 돼요. 여전히 계속 가는 거지만 그래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주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식은 그 회사가 망하면 그것이 휴지 조각이 되지만 채권은 그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회사가 망한 그 권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채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제 중국은 칭화윤리를 어떻게 살릴지 방법만 남은 셈이죠. 완전 청산을 하였다면 청산회사에 대한 권리를 지금 채권회사들이 나누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 청산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뭐 부지라든지 뭐 제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 모든, 그리고 기자재, 그 지적관리권, 이런 모든 것을 다 누가 나누어 갖는다? 채권회사들이 서로 나누어 가죠. 주고받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특히 달러 채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어디예요? 골드만삭스나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런 그 지적재산 권리까지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전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달러 채권에 대한 권리를 외국 자본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달러 채권 회사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투자하는 기업들도 이것을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이 권리를 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홍콩 사람이라든지 중국 사람이라든지 이게 달러 채권을 샀다고 그래요. 권리를 샀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가 외국계, 특히 미국계 회사라는 거죠. 특히 미국계 회사가 이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 청산을 하게 되면 칭화윤리에 대한 모든 권리가 공중분해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그 투자 회사들이 하나 둘씩 더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도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포기 못하는 반도체 굴기 일부러 파산시킨 칭화윤이 살린답니다. 중국의 SMIC와 함께 중국 반도체 시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거대 반도체 설계 제조 업체인 칭화윤리를 살립니다. 특히 제조와 같은 경우는 YMTC를 통해서 낸드 플래시를 만들고 있고 설계 부분은 팹립스 회사인 유니SOC라는 좋은 기업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을 공중분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나오게 된다는 거죠. 중국이 칭화윤리를 살리는 방법은 자생이 아니고 그리고 분리매각도 아니고 통매각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칭화윤리를 공중분해하는 대신에 주인만 바꾸어서 온전히 살린다라는 것이죠. 이에 칭화윤리에 대한 인수전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데요. 18일 칭화윤리그룹이 공식 위챗 계정에 게시한 채권단 회의 결과에 따르면 칭화윤리 전략적 투자자 모집에서 총 7곳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룹 측은 성명에서 정부가 임명한 관리자가 회사 인수에 관심을 보인 전략적 투자자 7곳의 구조 조정 제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매각 방식은 일부 우량 자산만 떼어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그룹 전체를 일괄 인수하는 원칙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 좋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난해 반도체 제조 장비 구매에 1위 된 중국이에요. 1위가 될 정도로 중국은 지금 현재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넣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칭화윤리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YMTC, 유니SOC 이것과 또 D램을 만드는 회사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던 회사를 그대로 날리기에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칭화윤리그룹은 지난 7월달에 파산 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직후 전략적 투자자 유치 공고를 낸 상황이죠. 회사 측은 1차 채권인 회의가 성공적이 열린 것은 구조조정이 마지막 중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조속히 전략적 투자자를 확정해서 그룹 부활에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칭화 유니그룹은 그 투자자 목록에 대해서 비공개로 지금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낸 회사들 있죠. 중국 매체 차이신은 19일 채권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전략적 투자자 참여를 신청한 기관을 알렸습니다. 광동헌젠, 베이징전자홀딩스, 우시산업발전그룹, 베이징 지안광투자, 중국전자, 고어성그룹, 그리고 이러한 국유기업 6개, 그리고 알리바바 일반기업 한 해, 총 7개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 중국전자와 고어성그룹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온 그룹들이에요. 민간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알리바바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명단을 한번 자세히 분석해보면 6개의 국영그룹, 그리고 알리바바. 그래서 지금 지난 6월달에 후보 명단에도 알리바바를 포함한 5개 기관이 포함이 되었었고, 이번에 중국 최대 민간 군사용 통신 장비 업체인 중국전자, 차이나 일렉트로닉스라고 하고 상하이 고어성그룹 컨소시엄 이 2개 기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기관 7곳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국영기업이 6곳, 그리고 알리바바 플러스 1이 되죠. 그런데 특별히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잇따른 규제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알리바바 플러스 6개 중국 국영기업들인데 알리바바도 지금 거의 국영그룹화 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얼마나 이 칭화그룹을 살리는데 중국의 의지가 강한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전략적 투자자들 후보들의 제시한 인수금액은 500억에서 600억 위안, 한국돈으로 9조 2천억 원에서 1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칭화윤리의 새 주인은 이르면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선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채권단에게 채권을 말하자면 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차이시는 베이징 법원은 유니그룹 채권단에 10월 8일까지 청구권을 행사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의 파산법에 따라 회사는 내년 4월까지 잠재적 전략적 투자자와 구조조정 계획을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라고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월 8일까지 이미 이야기가 됐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다음에 내년 4월까지 잠재적 전략적 투자자와 구조조정을 논의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칭화그룹이 왜 쓰러졌느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쓰러졌다고 하는데 중국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줬는데 왜 쓰러질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칭화유니그룹은 칭화대가 주식 51%를 소유한 사실상 국영기업이에요. 칭화대 자체가 국유대학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으로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칭화유니는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의 대변자였죠. 지난 10년간 공격적으로 해외 M&A를 추진하다가 부채에 덫에 빠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화유니의 파산은 중국 정부의 의지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와 부채를 견디다 지난 7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칭화유니그룹의 파산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은 칭화대의 지원이 끊긴 것이에요. 이게 칭화대의 지원이 끊기지 않았으면 칭화유니가 파산에 이르지 않아요. 칭화홀딩스는 2018년 중앙정부의 대학 사업 개편 계획에 따라서 칭화유니 지분 매각 방침을 세웁니다. 이게 2018년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칭화유니에 대한 그 매각을 시도를 했고 이 시도 가운데 돈이 지금 달리게 되자 파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2018년도부터 최대 주주의 보증이 사라지자 2019년 3월부터는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은 과도한 부채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죠. 칭화유니가 시도했던 M&A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 3개가 지금 올려드리는데 칭화유니그룹의 반도체 시장 투자 행보라고 해서 2013년도에 중국의 스프레드트럼 인수, 그리고 중국 RDA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인수, 그리고 인텔에서 15억 달러 투자 유치, 마이크론 인수 실패,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지분 인수 실패, 미국의 레트스 지분 6% 매입.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인텔이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국에 지금 삼성전자와 협업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내용이 여기입니다. 중국의 칭화유니그룹 주요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2015년도죠. 2014년도에 인텔에 15억 달러 투자 유치를 한 다음에 2015년도에 스프레드 트럼을 통해서 한국의 타이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공급하고 갤럭시 J1의 어플리케이션 공급,
2016년도에는 갤럭시 탭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공급, 그리고 2018년도 보면 인텔과 모바일 칩 공동 선언, 투자를 받아서 모바일 칩까지 공동까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32단 낸드 플래시는 YMTC를 통해서 하고요. 2019년도에 미국의 제재가 지금 강해져 가고 있었죠. 트럼프 정부 이후. 그러면서 인텔의 5G 협력 중단을 시키고 D램 공장을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칭화유니의 반도체 식탐을 보면 마이크론의 25조 원 인수 제한, 특히 마이크론 인수를 하려고 했고,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그리고 미디어텍까지 인수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하이닉스에도 지분 투자 제한을 했고, 대만의 침모스의 대만 반도체사 SPIL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레티스 반도체 지분 6%까지 인수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는 칭화유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칭화유니가 인수한 스프레트럼 RDA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를 합병을 시켜서 유니 SOC를 설립을 하죠. 그리고 유니 SOC는 삼성전자와 기술 협력을 해서 성장을 했으나 칭화유니 그룹이 낸드 플래시에 이어서 D램의 생산까지 추진하게 되자 거래를 중단합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인텔과의 모바일 칩 공동 사업 개발이 중단이 되면서 유니 SOC에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상황이 되죠. 그 외에도 휴렛 패커드에서 인수한 네트워크 업체인 H3C, 이게 옛날에는 3콤이라고 불렸다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 스마트칩 부품사인 랑생, 메모리 업체인 장창 메모리도 설립을 한 상황입니다. YMTC는 지금 낸드 플래시를 엄청나게 만들어가고 있죠. 중국 내에서. 2013년 이후 6년간 칭화유니 그룹과 산하회사가 20여 개 기업 M&A를 투자한 금액은 10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17조 7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원하는 반도체 기업들의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지난해 6월 기준 칭화유니 채무는 2029억 위안, 약 37조 400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 중 800억 위안, 14조 7천억 원은 1년 안에 돌아오는 부채였죠. 칭화유니는 부채그룹으로 전락하였지만 설계인 유니SOC, 낸드플래시인 YMTC를 거느린 거대 종합 반도체 회사로 변모하였고, 여기에 D램 프로젝트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충칭의 D램 공장을 추진 중이었죠. 이런 칭화유니를 지금 보시면 반도체 설계도 할 수 있죠. 낸드플래시도 만들죠. D램 공장 꼭 만들어지죠. 이런 회사를 중국 입장에서는 전혀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중국 정부는 칭화유니를 통해서 반도체 증산을 위한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칭화유니를 포기하지 않고 주요 자산 전체를 국가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반도체 굴기를 계속하겠다라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증산에 나서는 중국을 보는데, 국제 반도체 제조 장비 재료 협회는 중국이 올해 4월에서부터 6월까지 반도체 제조 장비 판매액은 지금 82억 2천만 달러, 약 9조 6,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를 많이 사준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체 판매액은 반도체 선행 지표로 지금 보이는데, 중국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많이 구매했다라는 것은 중국이 반도체 증산 설비를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죠. 결코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발맞춰서 알리바바도 서버용 CPU인 E10을 발표했습니다. 인텔이 DDR5를 지원하는 새로운 서버용 CPU를 내년 2월에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알리바바가 자체 개발한 서버용 CPU인 E10 710을 선보였습니다. 19일 알리바바는 산하 반도체 기업인 핑턱우거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활용이 가능한 E10 710 반도체 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알리바바의 발표에 의하면 E10 CPU는 ARM 계열의 서버칩으로 128코어 CPU에 5나노 기술을 채용했으며 단일 칩 용량이 600억 결정 3극판에 달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기존 칩에 비해서 50% 이상 뛰어나며 업계 평균의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최고의 서브용 CPU가 아닌가라고 자체 결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업계 관계자는 E10 710은 알리바바가 첫 번째로 내놓은 CPU 반도체 칩으로 알리클라우드가 추진하는 반도체 전략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
중국 마켓쉐어 1위를 기록 중인데 중국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서버 수요가 무궁무진하게 팽창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빅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 상수위 11월 11일 쇼핑 대축제 때 E10 710 CPU 칩을 처음 응용할 예정이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E10 710의 발표로 인해서 알리바바는 아마존과 화웨이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 자체 개발 ARM 서버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클라우드 기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E10 710의 발표로 인해서 10월 18일 알리바바가 부도난 칭화윤이 전략적 투자 제안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깨의 주목을 끌고 있는데 지금 알리바바가 지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바가 지금 칭화윤이를 자신의 걸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것을 서둘러서 발표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죠. 업계 전문가도 알리바바가 CPU 설계 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칭화윤이를 인수해 생산 능력까지 갖출 경우 강력한 반도체 회사의 탄생을 애고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칭화윤이라는 그룹이 YMTC로 대변되고 있는 낸드플래시, 그리고 유니SOC로 불리고 있는 팹립스, 여기에 알리바바가 자체 설계 제작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또 DRAM 공장을 또 이 공장으로 또 변환이 가능해요. 파운드리 공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중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이 두 회사의 화학적 결합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알리바바가 중국 정부에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까지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후반부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